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흘려 넘기는 경우, 저게 내부에서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봤더니 확 티가 나지.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무작정 계약하지 마시고.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빌라 좀 보러 갑니다. 빌라요? 어디? 네네.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구 중에 하나가 광진구가 있어요. 오늘 중곡동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웬일로 빌라를 보세요?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이 적게 나와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이제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빌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론이죠. 빌라로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B아파트는 네. 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인기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집을 선택하면 두 가지 형태를 보고 선택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위치겠죠. 그걸 입지라고 하죠. 위치. 그리고 크기. 나머지야 다 자잘한 거고, 내가 이 지역을 포기 못해. 그러면 집의 형태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가격이 안 나와. 그럼 이 지역을 포기 못하니까 빌라를 살아야지 라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해당하는 수요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서울은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형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빌라를 얼마나 구매하려는 구매력이 있는지 오늘 좀 알아보러 가는 거고요.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마침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수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빌라에 대한 거래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임장 가서 거래를 직접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들만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가서 경매 나온 물건 한번 보고 그 주변에 부동산 들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 가는 빌라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방 3개, 거실이 있고 화장실 2개짜리. 꽤 넓네요? 네, 아마 전용 면적이 등기 평수는 16평 정도인데 전용 면적이 18평에서 19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집이 인기가 없지 않아요? 물론 빌라에서는 제일 큰 축에 속하기도 한데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요 정도 사이즈에는 살기 때문에 그 드레스룸 갖고 싶잖아. 아 너무 갖고 싶어요. 그죠. 옷만 넣어놓은 방.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게 또 삶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면 원룸 뭐 이런 공식이 이미 깨졌다. 저는 뭐 몇 년 전까지 30평대,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었으니까. 헉, 성공한 남자죠. 아니. 같이 살 사람이 없어서. 네, 선생님 빌라 말고 오피스텔 같은 건 안 하세요? 오피스텔도 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지금은 예전에 가격이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아파트 사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오피스텔도 전입을 했을 경우에 주택에 포함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오피스텔 샀던 사람이 못 팔아. 왜? 오피스텔에 대한 장점이 사라졌으니까. 아직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잘 안 잡혀요. 팔고 나올 수가 없어. 혹시 그래서 강남 오피스텔을 아직도? 그거는 워낙에 비싸게 샀어. 아픈 곳을 찌르네. 항상 성공만 할 순 없자. 실패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도 실패했다고 포기 안 하셨네요. 포기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니까요. 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빌라 보러 왔을 때 빌라의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건축물 대장을 뽑아보기엔 모르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주차장이 몇 개냐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주차장 3개니까 1가구당 1주차를 기본으로 할 때 3개의 가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창문을 봤더니 가운데 계단이 있고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6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럴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구당 3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거 6개가 있구나. 주차장을 정할 때 1가구당 1주차거든. 근데 집이 작으면 차가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 집이 3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0.5대만 할당을 해. 그래야 준공을 내주거든. 그래서 이 건물은 30제곱미터 이하 거 6세대가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정확한 건 건축물 대장을 뽑아봐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 제일 꼭대기에 또 하나가 있어. 그지? 그러네요? 쟤는 위반일 가능성이 높겠지. 저거는 아마도 옥탑방 설치라는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반 건축물은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샀을 경우에 사는데 필요한 대출이 안 나오고 세입자한테 세를 둘 때도 세입자한테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 볼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집 내부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외관으로 나와서 어떤 집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항목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흘려 넘기는 경우 이것도 건축물 대장 뽑아보면 명확한데 참 볼까요? 저기 꼭대기층 보면 다른 층하고 다르게 생겼죠. 네. 저게 내부에서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봤더니 확 티가 나지. 저 정도 크기가 아닌데 저 정도 크기로 넓혀서 더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을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자한테도 대출이 안 나오고 나한테도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를 보실 때 빌라 보고 나서 나와서 내가 어떤 거 봤지? 하고 한번 살펴봐서 저렇게 생겼으면 건축물 대장 뽑아보거나 아니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 무작정 계약하지 마시고. 근데 저런 집들이 또 전세가가 싸. 대출이 안 되는 대신 장단점이 있죠. 다음 물건으로 이동해 봅시다. 경매 물건을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유리를 다 자기가 쓰네. 뭘 보신 거예요? 일단 사람이 사는 흔적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봐봐. 2개지. 네. 근데 여기 1개지. 그러네요. 저기 들어가면 문이 2개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들어갔는데 하나로 준공을 받고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양쪽에 문이 있어서 2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했는데 안 걸렸으면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거고 걸렸으면 위반 건축물인 거고. 그럼 세를 둘 때 2개를 세를 둘 수 있겠지. 하나만 샀는데 지금 2층, 3층, 4층, 5층이잖아. 네. 양쪽에 있지. 그러게요. 이제 요 물건 어떻게 될지 한번 가서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보다는 쌓여 나가겠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찾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즘에 많이 지어서. 근데 얼마나 써야 되는지는 해당하는 지역 물건에 따라 틀려서 이제 그런 걸 임장한다고 보면 되지. 요거 한번 부동산 가서 물어보자. 일단 사람은 사는 것 같아서 협의 명도가 가능할 것 같고 강제 입증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저거를 분할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2개의 전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누수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이긴 해. 탑층이 항상. 4층이 누수가 심해요. 그 위에 비가 내리잖아. 근데 그 옥상 밑하고 그 탑층에 천장하고 맞닿아 있지. 근데 거기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누수가 생겨. 지금 전에 내가 지었던 것도 2017년에 지었으니까 한 7년? 7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옥상 방수를 벌써 2번이나 해줬어. 그럼 그것도 부동산 가면 알면 돼요? 모르지. 부동산도 저 집을 잘 알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지, 경험으로. 한 번 경험해서 뒤인 사람은 다음엔 조심하거든. 이게 지금 최초가 6억 4,600에 나왔다가 한 번 유찰돼서 5억 1,600이거든. 여기가 신축 엘리베이터 있는 게 전세가가 3억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거든. 5억?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엘리베이터 없는 게 3억씩만 받는다고 쳤을 때도 6억이잖아, 2개니까. 안에 집이 2개라는 전 가정하에. 만약에 2개가 아니라면 돈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어. 34평짜리가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 전용 면적이 34평이니까 얼마나 넓겠어. 구성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게 허가받은 위치일 텐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절반을 나눠도 2개로 세를 줄 수 있고. 그걸 한번 가서 이게 원래 예전에 다가구 할 때 이렇게 많이 지었거든. 맨 꼭대기층 주인집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세주는 집.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응. 집주인들은 꼭대기층에 살아요. 꼭대기층 인기 없잖아요.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꼭대기층을 세줘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들이 세를 많이 받으려고 아래층들은 전부 다 세주고 자기가 꼭대기층 사는 거야. 집주인의 삶도 쉬운 게 아니네요. 절대.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정세 놓을 수 있는지 뭐 이런.
12% 수익률일 때 아파트 만약에 5억에 팔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매물건 입찰가 뽑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비용 6%에 대출이자 요즘에 한 5% 나오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이거 4억 2천에 사면 되는구나 이런 거거든. 오피스텔도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게 3천에 90씩 두 개니까 6천에 180이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한 5% 정도 될 테니까 비용 이것저것 해서 8% 정도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3억 5,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지네. 앱스토어에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앱스토어에 안 올렸어요. 저만 쓰고 우리 학생들만 쓰고 심지어 앱스토어에 안 올려서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 근데 너무 편해 보이는데요? 숫자 같은 거 딸깍딸깍 하면 제가 바로 나오는. 집에 가서 계산하기 싫어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단 부동산 말로는 이 지역에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이 지정된 지구가 있어서 일단 거기 물건은 씨가 말랐고 거기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데들도 지금 전세가나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잘 나간다고는 하네. 자, 그래서 요즘 요 근처에 있는 빌라 시장 그리고 전세 매매 시장이 물건이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기대심 때문에 지금 매물도 없고 전세 물건 도 없고 그래서 가격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나오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네요. 근데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의 감정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게다가 쓸데없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넓은 곳도 탈이 돼요. 이거 입찰하실 건가요? 네, 가격 나오면 당연히 입찰해야죠. 선생님 그럼 이 집은 음.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전용면적 34평에 이런 집 같은 경우에 베란다 아까도 들었겠지만 베란다 굉장히 넓게 잡거든. 많이 커. 가격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방 3개 화장실 2개 사러 온 사람한테 메리트 있는 가격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현재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3억 6천 정도니까 아마 4억이나 4억 2천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얼마에 입찰할지 얼마에 살지를 결정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전세나 월세 두는 방법도 있으니까 대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서 전세가도 다른 엘리베이터 있는 데보다는 좀 싸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한 번 더 유찰될 것 같고 그러면 입찰가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다. 근데 뭐 당연한 수순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되게 빌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당하는 지역을 포기를 못해. 조금만 더 외곽으로 나가면 아파트 살 수 있거든. 근데 그 지역은 포기 못하니까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 게다가 요즘엔 아파트를 사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죠, 서울에선. 그래서 빌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 봤더니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 잡아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빌라 임장하면서 가격 추이 보면서 실투자는 아파트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 멀지 않는 기간에 빌라 투자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는 언제 논의돼요? 지금 트리거는 당겨졌어요. 일단 아파트를 사기가 힘든 시기가 돼서 이제 빌라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긴 했는데 이 빌라를 막상 구매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보러 많이 다니는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빌라 찾을 때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근데 그 기간이 가까우면 6개월에서 8개월, 멀면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강북 지역의 빌라를 보는 게 딱 적당하긴 한데 강북 지역의 빌라는 아직 좀 덜 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의 대체제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빌라를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올 때까지는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를 하는 게 좋겠죠. 황진구에 빌라가 경매 나온 게 있어서 빌라를 보러 왔더니 지금 시장 상황은 빌라 쪽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빌라는 투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빌라 투자를 대기하면서 그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투자를 더 매진하시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를 보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옆집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봐야 된다라는 팁 하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건축물 대장 뽑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는 위반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개수,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세대수 이런 것들로 빌라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